이봐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요. 빗속에서 달려간 제 손이 쓰러진 남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독도 등대 근처 바위 틈에 숨어있던 낯선 이는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의 눈이 간신히 떠집니다. 당신 한국인이죠? 이걸 꼭 국제분쟁협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걸 알려야 해. 일본인 억양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피 묻은 문서 봉투를 제게 건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와 일본어 대화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등대 쪽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런,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저는 문서를 품에 넣고 독도 경비대 막사 방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작은 배를 타고 독도를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받은 문서가 제 인생을 뒤바꿔버린 거였죠.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33살, 5년차 독도 전문 여행 가이드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상이 보통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독도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저는 가방에서 어젯밤 받은 봉투를 꺼내 살펴봤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에 묻은 핏자국을 바라봤죠. 어젯밤 독도 근처에서 한 일본인 남자에게서 받은 문서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가 독도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평범한 가이드였던 제가 갑자기 무언가 크고 위험한 일에 휘말린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독도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였을까요? 관광객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사진을 정리하느라 바쁜데 제 귀엔 어젯밤 일본인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 알려야 해. 가이드님,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관광객 한 명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조용한 커피숍을 찾아 들어갔죠.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핀 뒤에야 봉투를 꺼냈어요. 문서를 펼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도 자원 확보 전략, 해저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지도, 독도, 영유권 주장 확대 계획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공문서였고 공식 인장까지 찍혀 있었죠. 미칠 노릇이군. 문서를 하나씩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죠. 과거 일본의 독도 점령 시도는 군사적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자원, 특히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미래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이런 보물이 우리 땅에 있었다니.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은 이런 자원을 노리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었던 거였죠. 또 다른 문서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교과서를 조작하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여론을 형성할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꽉 쥐자 손이 떨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 제한이라고 뜨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냥 무시할까? 하지만 어쩌면 손가락이 떨리며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습니다. 5번째 울림에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강민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국제분쟁협회 한국 대표 임세영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일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어떻게 이 타이밍에 쓰러진 남자가 말했던 국제분쟁협회. 정말 그쪽에 전달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민감한 내용입니다. 독도 관련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정보를 흘린 건가요? 아니면 함정인가요? 일본 요원들에 덧칠 수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도에서 있었던 일,
알고 계신가요? 그 일본인이 당신에게 문서를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협력자였어요.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죠? 강민준 씨, 지금 당신이 가진 문서는 독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일본 정보부의 표적이 됐어요. 그들은 그 문서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커피숍 창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안경을 쓴 남자가 이쪽을 주시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 앞에서 만납시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미 당신을 쫓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커피숍을 나섰어요. 그 작은 섬이 이토록 큰 욕망의 대상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생겼죠.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문서에 있던 자료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읽을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독도 해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자원이 묻혀 있더군요. 특히 미국 지질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독도 주변 해역에는 LNG 환산 약 6억 톤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음. 이는 한국 전체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 수백조 원에 달함. 숫자만 봐도 어지러웠습니다. 수백조 원이라니.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이 엄청난 자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일본 정부의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교과서, 왜곡,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시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들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산과 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영토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저 평범한 가이드인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커피 마시겠습니까? 순간 놀라서 화면을 덮었어요. 승무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승무원이 지나간 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주변을 살피는데 맞은편 칸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가 휴대폰으로 무언가 통화하는 듯했고 저를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단순한 피해망상일까요? 하지만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문서가 담긴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걸음이 빨라질수록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강압적으로 누군가 계속해서 빠르게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부술 기세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휴대폰을 꺼내 임세영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강민준입니다. 지금 KTX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왔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침착하세요. 열차가 어디쯤 있습니까? 곧 대전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전역에 내리세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세요. 화장실 창문을 살펴봤습니다. 작지만 간신히 몸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열차는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대전역에 도착하려나 보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강한 두드림이 이어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밀려 들어왔죠. 미친 짓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제 몸이 허공을 날고 철로 옆 풀밭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역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열차에서 검은 정장 남자가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임세영 교수의 지시대로 역 앞 편의점으로 들어가 3분을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50m 지점에 검은색 아반떼 차량이 있었고 30대 중반의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준 씨? 네, 누구십니까? 임세영 교수님의 동료입니다. 박소연이라고 해요. 빨리 타세요. 망설임 없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죠. 임 교수님은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정확히 뭐가 적혀 있나요? 일본의 독도 침략 계획이에요. 특히 독도 주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노리고 있더군요. 6억 톤이 넘는 양이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소연의 말에 의문이 생겼어요. 더 큰 그림이라니. 이미 수백조 원의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이죠? 서울에 도착하면 임 교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서울에 도착해 어둡고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복도 끝 방 앞에서 멈추었고 소연이 특이한 방식으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강민준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임세영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가득한 작업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독도 관련 지도와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임세영 교수에게 건넸고 그는 문서를 확인하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군요.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주변 해저 자원이 목표였던 거죠. 맞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독도 주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고. 임세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억 톤이 넘죠. 그것만으로도 한국 전체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연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임세영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씨, 당신이 가진 문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뒤에는 더 복잡한 국제적 음모가 있어요. 어떤 음모인가요? 임세영 교수는 벽에 붙은 대형 해저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죠. 동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예요. 게다가 독도 주변 해역은 세계적인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북쪽 한류와 남쪽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하죠. 소연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일본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 중 하나예요. 이 황금어장의 통제권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임세영 교수가 계속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이 독도 주변의 어업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국의 어획량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임세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삼국사기부터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시대 동국전도와 해자전도까지 모든 역사 문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나카 히로시는? 그 사람은 누구였죠? 그는 일본 해양자원부 고문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 비밀 계획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거죠.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소연이 창밖을 경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이 계획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제네바에서 국제해양자원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하죠.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 가죠?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가 그곳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 특별 전시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우리만 남자,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삼국 접양 지도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고문서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지도에는 분명히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지도인데도 말이죠. 이 지도는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전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다는 결정적 증거죠. 증거를 확보한 후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하자 국가정보원 소속 김준호, 이태성 요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방금 본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2척이 독도 영해에 접근했고 우리 해군 함정과 대치 중입니다. 임세영 교수의 표정이 담담하면서도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타이밍을 노렸군요. 국제사회의 시선이 제네바에 집중된 지금 독도에서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저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밝히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 대표단도 이미 제네바에 도착했을 겁니다. 임세영 교수가 말했어요. 그들도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국제해양자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해양자원 전문가들, 외교관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일본 측 대표가 먼저 발표대에 섰습니다. 독도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공식 편입된 이후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인정받아왔습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청중 속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표는 계속해서 그들의 주장을 펼쳤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도 자신들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세영 교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독도 또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역사적 진실과 현대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고 첫 화면에는 독도의 아름다운 항공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작은 섬은 단순한 바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역사, 자원,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 담긴 중요한 영토입니다. 임세영 교수는 체계적으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시작해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 헌비고까지 다양한 역사 문헌을 보여줬죠.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임세영 교수가 강조했어요. 바로 일본 자신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1785년 제작된 일본의 삼국 접양지도가 나타났고 회의장 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일본 대표단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어요.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임세영 교수의 발표는 계속됐고 이제 현대적 상황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1905년부터 갑자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독도 주변해저 자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지역이 강조되어 있었죠. 독도 주변 해역에는 LNG 환산 약 6억 톤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임세영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독도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 확보를 통해 이 막대한 자원을 독점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화면에 일본의 비밀 계획 문서가 나타났고 회의장 내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언론인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이 순간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대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국제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상징적 행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장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어요.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의논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역사적, 법적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 행동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세영 교수는 이어서 지질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더 제시했어요. 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에 회의장은 숨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열한 수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장이 질서를 요청했고 임세영 교수는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한국은 75년 넘게 독도를 평화적으로 실효 지배해왔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역사적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위험한 도발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임세영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커다란 소란에 빠졌어요.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고 각국 대표들은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의논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일본 대표단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친 후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알렸고 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김준호 요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독도 해역에서 일본 함정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급격히 일본에게 비판적으로 돌아섰고 도쿄에서도 철수 명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환희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독도의 진실, 그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일본의 음모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장이 임시 휴식을 선언했고 소연이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해냈어요, 민준 씨.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세상이 알았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그것을 탐내는 일본의 야욕도 밝혀졌죠. 이제 남은 것은 세계가 이 진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해상에서는 일본 함정이 물러났고 회의장에서는 수많은 국가 대표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아침 햇살이 제네바의 거리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희의 폭로로 인해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어요. 호텔 로비 TV에서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국제 언론들이 모두 독도 이슈를 다루고 있었고 일본의 해상보안청 함정들이 퇴각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방송되고 있었죠. 어젯밤 관련 뉴스 봤어요? 소연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네, 일본 국내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군요. 제 대답에 임세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자국 정부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오후에는 회의 마지막 세션이 열렸어요. 예정에 없던 특별 의제로 동북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토론이 추가됐죠. 일본 측은 어제보다 한층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짧고 조심스러웠어요. 토론이 끝난 후 의장이 회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역사 왜곡과 자원 확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제시한 역사적 증거들은 매우 설득력 있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들도 이번 회의가 자신들에게 큰 패배임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를 느끼며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 앞으로 무슨 계획이에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독도로 돌아갈 겁니다. 여전히 독도 가이드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임세영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독도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이죠.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있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독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강민준입니다. 마이크를 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독도의 아름다운 경관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의 진정한 역사와 가치, 그리고 최근의 국제적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열정적으로 경청했고, 특히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어 충격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접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독도에 도착하자 새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 보다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새로운 연구시설이 건설 중이었어요. 독도 해양자원연구소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국제해양자원회 이후 설립이 결정된 연구소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해양자원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구소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관광객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독도의 가장 높은 지점에 올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붉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독도 가이드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생태계,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관광객 중에는 타카하시라는 일본인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그는 타나카 히로시의 제자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있었어요. 이 섬은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 일본의 옛 지도인 삼국접양지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는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타카하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용기에 감명받아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다 위로 태양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독도의 바위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이 작은 섬이 품고 있는 역사와 가치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이고 자존심이며 미래죠. 그리고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바다와 하늘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한국의 영토로, 역사의 진실로,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여러분, 독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속보였습니다.